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의 의미, 특성, 요소를 개념 설명을 통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문화의 의미, 특성, 구성 요소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문화의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나누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크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별됩니다. 문화의 좁은 의미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교양이 있거나 세련된 상태를 뜻합니다. 교양이 있거나 세련됐다고 하는 것은 야만적이라는 의미와 구별이 되므로 이것은 가치 판단이 개입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낫다라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으므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진보, 나은 상태를 뜻하는 반면 넓은 의미의 문화는 어떠한 중립적인 개념으로 그냥 한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생활 양식을 뜻합니다. 즉, 그 구성원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는 좋은 방법과 나쁜 방법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문화가 형성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가치 판단과 무관한 개념입니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는 야만과 대비되었다면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는 자연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좁은 의미의 문화 예시로는 문화인, 문화생활, 문화행사 등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문화는 이슬람 문화, 대중문화, 청소년 문화 등이 있습니다. 문화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화로 볼 수 없는 것들은 생물학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것을 뜻하고 내가 내 의지로, 인간의 의지로는 변화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찾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것은 인간이면 당연히 생리학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문화나 혹은 교양 있거나 세련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체질적인 특성입니다. 머리색이 갈색이라든가 검은색이라든가 노란색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는 아닙니다. 또한 염색을 하는 것은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피부색, 키, 혈액형, 본능과 같은 것들은 인간의 체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문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버릇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다리를 떨거나 볼펜을 돌리는 것 같은 행위는 개인적인 생활 양식이지 이것이 문화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의 특성을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특성으로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리적인 구조와 사고 능력이 유사한 습성 때문에 전 세계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문화에서나 어느 역사에서나 나타나는 방식을 뜻합니다. 어느 역사에서나 어느 사회에서나 항상 결혼식은 장례 풍습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사회의 자연 환경이나 부존 자원, 역사적인 전통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것은 그 사회의 고유한 문화로 구별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결혼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웨딩에다가 한국 전통 문화의 결혼까지 같이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양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요새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가까운 사람들 몇몇만 초대를 하여 진행하는 결혼이 있습니다.
또한 어느 나라에서는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운다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 사회에서 고유한 문화로 나타나는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례를 치르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을 생각하면 굉장히 슬퍼하는, 애통해하고 다 같이 추모를 하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돌아가신 사람에게는 최대한 기쁜 모습을 보여주면서 웃으면서 보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함께 웃으면서 좀 더 즐거운 장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수성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 요소를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에는 크게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구별됩니다. 물질 문화는 사람들이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만들고 사용하는 모든 인공물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기술 등을 뜻합니다. 이러한 물질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조금 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김치 혹은 미역국 이런 것들은 의식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물질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영상 편집 기술, 어떤 운동 기술 이런 것들도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해주고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물질 문화로 분류됩니다. 비물질 문화는 크게 제도 문화와 관념 문화로 구별됩니다. 제도 문화의 경우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와 규범을 뜻합니다. 도덕, 법, 가족, 교육, 정치, 경제 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웃 어른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도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도덕을 어겼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에서는 이러한 도덕이 널리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국가의 하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살인을 하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가족제도 또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입니다. 우리가 사촌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결혼을 하거나 혹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하는 어떠한 약속 등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바로 대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 요건에 맞는 시험을 통과해야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질서 체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그리고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입각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많은 제도와 규범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물질 문화에는 관념 문화도 있습니다. 관념 문화는 질서보다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 방식이나 가치 체계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돕습니다. 예를 들면 신화, 철학, 언어, 예술, 종교 등이 있습니다. 종교에서 제시하는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고민합니다. 이처럼 관념 문화는 조금 더 사람들에게 용기와 의욕을 고취시키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좁은 의미의 문화와 넓은 의미의 문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좁은 의미의 문화는 세련된 것이며 가치 판단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넓은 의미의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중립적인 개념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물질 문화는 의식주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술을 뜻하며 비물질 문화는 우리 사회 제도와 질서와 연관된 제도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관념 문화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